안녕하세요. 농수축산신문 OPD의 리뷰도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호범면에 위치한 언더우드 하우징에 왔는데요. 언더우드 하우징은 이동식 목조주택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로 이번에 10평 규모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럼 새롭게 출시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언더우드 하우징 정재환 대표입니다. 대표님 언더우드 하우징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더우드 하우징은 건축자재, 특히 목조주택 자재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저희 임직원분들, 특히 설계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해당 분야에서 오래 계신 것이 아니라 커리어가 굉장히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동식 주택, 특히 목조로 해서 주택을 짓는 그런. 대표님 그러면 목조주택이랑 컨테이너 하우스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세상부터 다르죠. 목조주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택이잖아요. 목조로 만드는 주택이고,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판넬을 집으로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시 가설물이나 창고나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님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집이 바로 뒤에 있는 집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뒤에 있는 집도 이제 목조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중부 1지구 단열 규정을 지킨 10평짜리 주택인데요. 체류형 쉼터로도 쓸 수 있고 중부 1지구 주택으로도 허가가 나는 그런 주택이고. 대표님 그러면 이 주택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허한 게 10평 33제곱미터에 높이 4m잖아요. 네. 거기에 꽉 맞췄고 다락도 4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평 같은 10평 주택이네요. 다락은 어차피 뭐 면적에 들어가지 않지만 14평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외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 창문 사이즈는 지금 몇 곱하기 몇인 건가요? 평균은 거실의 크기가 있어서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2000에 2100짜리가 딱 맞아서 사이즈를 했습니다. 대표님 문은 어떤 걸로 만드는 걸까요? 현관문요. 네. 현관문은 일반적인 방화문이 아니라 파이버글라스 도어라고 해서 군대에 있을 때 철모 안에 있는 에피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에요. 방화문보다는 훨씬 고급스럽고 단열이 잘 돼요. 방화문보다. 아, 단열이 잘 되는 그런 자재군요. 대표님 그러면 이 외벽의 자재는 어떠한 자재를 사용하셨을까요? 스타일로 보면은 엠블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재질은 국내에서 만든 메탈 사이드예요. 우리 국내에서 많이 보신 것들은 중국산이에요. 국산은 철판도 두껍고 내부에 충진된 우레탄 폼도 좀 더 조밀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다른 점은 이게 코팅이 좋아요. 국산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이제 요금도 쓸고 코팅이 벗겨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요즘으로 좋은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보니까 이제 주방 창문이 이쁘게 잘 열리는 구조인데, 이것도 단열 폴딩 도어인데요. 저희 시그니처가 이제 플립탑 벤치 테이블, 연한 테이블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거를 폴딩 도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 이 앞에 있는 벤치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옆에 있는 것과 합쳐지면 6인용 피크닉 테이블이 되고, 이거는 구매할 때 서비스로 드리고 있어요. 이거도 그냥 주택을 구매하면 같이 주신다는 네, 거죠. 오늘 이제 이게 막 만들어진 집인 거죠. 그렇죠. 얘는 저상 트레일러라고 지인모가 좋아야지만 돼요. 현황도로 3m 이상 되는 곳에다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맥시멈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대표님 이 옆에 보니까 지금 콘센트 꽂는 곳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외부에 주택을 지으면 외부 콘센트가 많이 있어야 돼요. 전기도 써야 되고 CCTV도 달 수 있고, 그래서 콘센트를 곳곳에 원하는 곳에 달아두고, 농막도 똑같지만 네. 오염 방지 후드캡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런 후드캡보다 훨씬 더 고가지를 써요. 굳이 이걸 쓰는 이유는 네. 빗물 등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들이 덜 하라고 곳곳에 이걸 써줍니다. 대표님 이 옆에 보니까 보일러실이 있던데.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엑셀 난방, 그러니까 보일러를 설치하실 수 있게끔 난방 시설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배기도 달고 안에 타일 마감한 가스 보일러 정도는 충분히 녹으실 수 있는 보일러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주택이라고 봐도 되겠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택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번 실내 공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보시죠. 네, 일단 저희는 전실이 있고요. 전실이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 깊이도 꽤 되고요. 밑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신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해놨고, 오른쪽 보시면 청순 루바를 써서 네. 벽지를 쓰게 되면 이쪽에 이제 오염이 되니까 방지되라고 요거를 일부러 써드렸습니다. 대표님 집이 분위기가 되게 화사한데 이 집의 분위기는 어떠한 걸 고려해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기본적으로 농막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너무 좁으니까 네. 사실 뭐 프라이빗한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를 구현할 수 없었는데 10평을 하면서 저희는 이걸 완전히 주택으로 지었어요. 1년 12달 살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지 않게 또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화장실에서 소리가 너무 가까워서 다른 사람한테 좀 조심스럽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단열에 대해서는 목조주택이 다른 어떤 건축자재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님 단열에 되게 신경을 써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 집의 단열재는 어떤 걸 사용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목조주택은 단열재를 무기질 단열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슐레이션, 글라스울 그거나 네. 우레탄 폼, 여기는 수성 연질폼을 사용했는데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써요. 어떤 걸 쓸지는 소비자분이 선택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물성은 완전히 달라요. 글라스울은 연소가 잘 안 되고 거의 1도 불연제고 또 혹시 연소가 되더라도 유독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우레탄 폼은 그 정도로 불연제는 썰어지지만 어떤 모지에도 다 달라붙기 때문에 네. 틈새가 거의 없게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물성은 이렇게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수증기는 통과하고 투과하고 물방울은 막아주는 투습방수 기능은 둘 다 똑같아요. 공급이 열려있어요. 오픈세일이라고 하거든요. 목조주택은 바깥으로 용출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주거 환경으로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정확하게 하는 거고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것처럼 완전히 두껍게 해서 밖과 내부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쓴다거나 목조주택처럼 투과하는 방식으로 쓴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대표님 바닥은 어떠한 자재들을 사용했을까요? 바닥은 SPC 돌마루예요. SPC 돌마루를 쓰는 이유는 일반적인 강화마루나 이런 거는 이제 보일러 열기를 가하면 수축 팽창이 많이 돼서 틈이 벌어집니다. 물론 목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돌마루보다는 조금 덜 딱딱하고 그런 건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지면 그 사이에 먼지도 끼고 그래서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돌마루를 사용했고 돌마루 중에서 좀 두꺼운 걸 사용해서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밖에 지게차도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용접도 하고 지게차도 있고 트럭도 다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미세한 소리만 들리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단열도 잘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벽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틈새 같은 것도 잘 막고 있고 창문 같은 것도 좋은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표님 그러면 여기 뼈대는 어떠한 뼈대를 사용한 걸까요? 저희가 뼈대라든지 골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소비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시공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시지만 그래도 많이 보실수록 아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직접 나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최재형 쉼터의 시공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농막도 거의 비슷하지만 100% 아연 각관을 쓰고 있고요. 외부 프레임은 3T짜리 100에 100을 쓰고 있고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75T짜리 2.1T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연 각관으로 한 건 보셨고 아연 각관에다가 이렇게 스터드라고 하는 셋 기둥들을 다시 프레임을 짜서 보조 프레임을 하고 있고요. 2x4나 2x6라는 경량목 구조로 하기에는 중부 일지구나 이런 데들은 단열 두께가 안 맞아서 이렇게 다루기라고 하는 원래 명칭은 소송 소할제라고 하는 건데 그걸로 두께를 만들어서 그 안을 우레탄 폼이나 인슐레이션 같은 무기질 단열재를 채워넣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폼이 쌓아지고 난 뒤에 합판 작업과 석고보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신데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천정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우레탄 폼이 충분히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식으로 주택으로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외부의 시공 과정을 보게 되면 드레인 기능이 있는 투습방수지를 썼고요. 드레인 기능이라고 하면 내부에서 벽체로 들어온 투과된 수증기가 외부로 나왔을 때 수증기는 투과가 되고 물방울은 투과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게 올록볼록한 이게 엠보싱이 있어요. 특유의 이거는 이제 킴벌리 앤 클라크라는 회사 제품인데 용출된 물방울이 바깥으로 흘러내리게끔 유격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색 테이프가 있죠. 네. 내부에 보시면 고무와 부틸 테이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써줘야지 집이 더 아까처럼 방음도 잘 되고 단열 성능이 좋은 그런 주택이 완성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님 이 뒤에 공간은 아트월인 거죠? 네, 아트월을 구현했고요.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청순 물가를
사용해서 색깔도 효과를 주고 그랬습니다. 거실로도 쓸 수 있고 이 공간은 문을 만들면 네. 100만 정도는 추가 비용을 발생하고 해드리거든요. 아. 그러면 안방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창문 지금 이중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한 창문이 쓰인 걸까요? 저희는 LG 거를 기본으로 쓰고요. 옥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창문도 쓰는데 이게 가장 선호도가 좋아서 외부는 검정색 아사 창틀을 쓰고 네. 내부는 흰색. 어쨌든 브랜드는 LG 거를 사용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천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어떤 자재예요? 천정은 보시면 박공 형태를 띄었고 네. 그 실링팬이 보이죠? 실링팬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살살 돌아가면 네. 에어컨을 틀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분배가 돼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건 편백루마인데 국내에서 표면에 이제 열 처리를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만져볼 수는 없지만 표면이 훨씬 더 맨질맨질하고 약간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중국에서 가공한 제품보다 한 20% 정도 고가의 제품입니다. 대표님, 이 주방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싱크대가 있고 싱크대 보울도 조금 더 큰 걸로 했고요. 도마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반 저렴한 네.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목으로 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했고요. 싱크대를 조금 더 키워도 되는데 식탁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따로 별도로 이 공간을 마련했고요. 이쪽 한번 보시면 여기에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가 크게 있어요. 큰 냉장고도 제법 큰 것도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네. 계단 밑에 이렇게 수납장을 싱크대 재질로 둬서 수납 공간을 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여다지로 하는 것이 공간 활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소음이 안 나요. 미닫이로 이렇게 옆으로 하게 되면 포켓 도어나 이런 걸 슬라이딩 도어를 하게 되면 소음이 조금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를 여다지로 했는데 미닫이가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시죠.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 타일입니다. 벽면이건 뭐건 다 타일이고요. 샤워실과 변기도 이게 일반적인 좀 저렴한 것보다는 조금 더 고가인 반달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썼고요. 여기 거울장이 있고 세탁기를 놓으실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단차를 둬서 세탁기도 놓으실 수 있게끔 했고 샤워실과 세탁실을 뭐 바꿔도 추가 비용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욕실 천장은 어떤 재질? 이거는 SMC 욕실 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화장실 천정을 편백루마로 하는 경우도 있고 리빙우드 혹은 렉스판이라고 하는 저렴한 자재로도 사용하는데요. SMC라는 재질로 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공간은 어디일까요? 다음은 뭐 남은 곳이 이제 다락이죠. 다락으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락 공간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락은 일단 높이는 한 1.5m 정도 돼요. 이거보다 더 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5m 정도로 높이는 했고 면적은 한 4평 정도 됩니다. 최대한 맥시멈으로 크게 하려고 했어요. 10평 정도에 되는 공간에 4평 정도의 서비스 면적이 있으니까 두세 분이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큰 공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커다란 벽장을 마련했습니다. 오, 네,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택들을 해보면 어딘가 넣어둘 만한 공간이 없어서 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계단장이라든지 이런 벽장을 마련해서 충분히 수납 공간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락의 난방은 이제 무전자파 전기온돌 판넬을 했어요. 그러니까 1층은 보일러로 하는 거고 2층은 전기 판넬을 사용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좀 보니까 측면에 간접등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네, 뭐 조명에 조금 신경을 썼어요. 천정이 낮기 때문에 내립뷰를 썼고 간접 조명을 써서 최대한 이마가 부딪히지 않게 튀어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시공했습니다. 대표님, 이 체류형 쉼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네. 목조주택을 평당 400만 원으로 해서 마지노선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평짜리니까 4천만 원이겠죠. 그리고 다락이 4평 정도 있는데 다락은 뭐 평당 400까지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4평이면 4,800이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넘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런칭 기념으로 4,3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그렇게 출시했습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되면 환율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봐서 어느 시기에 인상할 것입니다. 대표님,
이 목조주택이 제가 알기로 이제 짓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드는 주택이라고 네,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이 목조주택을 이제 짓게 된다면 제작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사실 제작 기간이 제일 큰 문제예요. 바쁠 때는 석 달, 평상시에는 2달 정도 걸리는데요. 더 줄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어서 2달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많이 공부하고 두루두루 보시고 또 특히 마감만 보지 마시고 완공된 것만 보지 마시고 중간에 꼭 시공되는 중간 과정도 꼭 보시기를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시지만 많이 볼수록 보이고 특히 그 단열에 대해서 뭐 두께가 250mm다, 200mm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그 틈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마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꼭 보시기를 권해드려요.